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4대 보험의 4대 보험 관리에서 제일 먼저 할 사업자 가입 신고와 사업자 탈퇴 신고, 사업자 탈퇴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원천징수의 4대 보험과 관련된 세무사랑 프로의 항목들을 보면요. 우리가 근로소득 관리 부분은 원천징수와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는 사업 기타 사회보험 쪽에 우리 4대 보험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회보험 1과 사회보험 2가 4대 보험과 관련된 신고 서식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회보험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하고 하시기 이전에 먼저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우리 사업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특별한 부분이 있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다면은 요 부분들이 10번 코드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우리 코드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 코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우리 회계관리의 회사 등록에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불러와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불러오시고 나서 업무 처리를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등록사항을 보시면요, 관련된 내용은 회사 등록법 대부분이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사회보험과 관련돼서는 혹시 우리의 관할 공단이나 적용일이 언젠지, 아니면은 건강보험도 적용일과 관할 공동이 언젠지,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 대행기관, 우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이 어딘지를 이렇게 보시기 쉽게 이렇게 메모해 놓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 거래처가 만약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인 설립을 하거나 대표이사가 발생해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근로자가 발생됐었을 때 기본적으로 사업장 성립 신고를 먼저 해서 4대 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시면 사회보험에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는 말 그대로 가입자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해야 될 건 당연히 위에서 보시면 사업장 가입 신고, 이거는 사업장을 가입하는 거겠죠. 밑에 거는 사업장의 가입자를 가입하는 거고, 물론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첫 시작할 때의 근로자나 대표이사를 별도로 사업장 가입 자격 취득 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업장 가입자 취득 신고를 당연히 하려면은 기존에 이전에 사업장 가입이 먼저 돼야지 가능하겠죠. 자, 일단 사업장 가입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서식을 기본적으로 보시기 전에 교재 378페이지를 보면요, 사업장 성립 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개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가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대표이사만 있더라도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적용 대상이니까 성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고용산재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 신고를 하진 않겠죠. 예. 그리고 사업장 성립 신고는 최초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이후에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근로자의 입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별로 이제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상실을 하게 되면은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가 되겠죠. 사업장 성립은 신고 기한이 있어요. 사업장을 4대 보험 가입을 성립하는 성립이 되고 나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신고 기한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성립의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우리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378페이지에 성립신고 서류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각각의 성립 신고서가 있으니까 사업장 성립 신고할 때는 반드시 이 신고서를 같이 함께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프로그램으로 넘어와서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사업장 가입 신고서 화면입니다. 일단은 사업장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을 풍선발 누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사업자 등록이라는 된 곳에서 등록을 했으니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일자. 신고일자는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날짜를 얘기하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2018년으로 볼게요. 14일로 우리가 사업장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로 날짜를 했었을 때 신고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 옵션을 눌러보시면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체킹을 하셔야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사업장 가입 신고합니다라고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체킹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인쇄를 해보시면 서식에 이렇게 체킹에 따라서 이 체킹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실수 안 하시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건강보험 이렇게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산재는 체킹이 2개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고용보험의 대상자들은 고용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고용관계 성립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험가입 신청서는 임의가입자,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임의가입자에 대해서 신청하는 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요 부분은 체크를 하지 않고 해당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을 체킹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신고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이 들어갔고요. 다음은 기본적인 항목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통사항입니다. 참고로 얘기 드리면 사업장 가입 신고는 공통신고 사항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각각의 보험, 4대 보험 기관에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 별도의 신고 서류가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신고 서류들은 공통의 신고 서식이 존재해서 공통의 신고 서식대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의 신고 서식대로 신고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을 자격 취득 신고를 했다. 아니면 지금 사업장 가입 신고를 했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EDI를 통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편으로 하는 방법과 팩스로 전송을 하는 방법들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중에 팩스 전송을 많이 하시는데 팩스 전송할 때 우리가 팩스 전송을 보내야 되는 게 관할 공단에 팩스를 보내야 되는데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할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이 됐든 아니면은 국민연금이 됐든 건강보험이 됐든 이렇게 한 곳에만 팩스를 보내시면 나머지 부분도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사항으로는 우리가 보험료를 자동이체를 할 거면 관련된 은행명과 예금주나 예금주의 주민번호를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기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로 고지를 받거나 우편으로 고지를 받고 싶으시면 거기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 고지서도 수령을 하실 거면은 우편 고지서를 수령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그러면은 우편물은 고지서를 수령을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할 때 여기 보시면 F3 우편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편물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4대 보험 합산고지는 합산고지를 원하시면 해당으로 하시고 해당되지 않으면 미해당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공통사항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회사 사정에 따라서 맞춰서 거기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함께 돼 있는데요. 건설 현장 사업장에 해당되시면은 해당을 치시고 사업 기간을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사회보험료 신청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인원을 일단 열어주시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열을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열을 치시면은 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받겠죠.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우리가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일정 비율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가 이제 부담하는, 그리고 뭐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근로자와 관련된 두 가지의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거죠.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여부로서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근로자 수와 가입 대상자 수, 뭐 적용 연월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분리적용 사업자나 뭐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다면은 별도의 기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근로자 주와 가입 대상자 주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로자 수에는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뭐 서식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포함해서 수를 적습니다. 그리고 가입 대상자 수는 뭐 가입 대상자의 합을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고 적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포함해서 2명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 수는 1명이 되겠고 가입 대상자는 2명이 되겠죠. 근데 법인의 대표 포함해서 직원 1명을 신고를 하겠다면 2명이 되겠죠. 뭐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뭐 근로자 수나 이런 부분들이 오류가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가입 신고서를 하고 일반적으로 동시에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게 되겠죠. 취득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수나 이런 부분이 잘못 적더라도 취득 신고의 그 대상 근로자나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사업장 가입 신고서에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되겠지만 뭐 오류가 나거나 했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 자체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은 적용 대상자 수를 적게만 돼 있죠. 위에와 다르게 적용 대상자 수를 적으면 되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법인이든 개인이든 대상자인 2명을 적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각각의 우리가 처음으로 입사 내지 사업장이 성립된 적용 4대 보험을 적용해야 될 날짜를 적습니다. 예. 건강보험의 사업장 특성 부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시면 해당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특별히 135번은 체킹할 일이 특별히 없겠죠. 그래서 7번이 일반적이긴 하니까 7번으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7번에 해당된다면 회계 종목도 갈로 보시면 공무원 및 교직원 기관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특별하게 작성을 할 필요가 없는 난입니다. 자, 고용보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와 피보험자 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우리가 계속 근로하고 있으신 근로할 분에 대해서 적으면 될 거고 피보험자 수라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하고 조금은 다른 개념일 수는 있는데 여기에는 원래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아니면은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은 제외하고 인원수를 포함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사무대행기간 같은 경우는 뭐 사무대행기간에 해당하면 그 사무대행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세무사 사무실도 보험사무대행기간에 가입을 했으면은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주된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은 뭐 특별하게 우리가 부된 사업장이나 주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뭐 지점이나 본점 아니면은 뭐 건설업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해당 부분을 넣으면 되는 건데요. 뭐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산재보험도 특별한 건 없고요. 산재보험도 상시 근로자 수를 이제 적으면 되시는 거고 사업의 형태에는 계속과 뭐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업장 가입 신고서는 뭐 특별하게 뭐 유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업장 가입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의 화면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당되시면은 우리가 신고 서식이 있어요. 신고 서식.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무사랑 프로의 프로그램을 다루기 이전에 아니면 다루다가 모르겠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각 공단 아니면 공통 서식의 서식 부분을 한번 별도로 뭐 프린트를 하시든 이렇게 하셔서 별도로 볼 필요성은 있어요. 별도로 보시면은 뭐 뒷부분이나 이런 데 서식에 대한 안내나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자세히 확인되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신고를 하시기에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이 신고 서식은 뭐 세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무사랑 프로를 하시다가 뭐 입력란에 이 부분이 모르겠다 하시는 것들은 서식을 찾으셔 갖고 서식에 이제 신고 방법, 서식 작성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활용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사업장 가입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는 탈퇴 신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탈퇴 신고는 우리 세무사무실에서 그렇게 유익한 상황은 아니죠, 그죠? 우리 거래처가 이제 탈퇴를 해갖고 이제 사업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직원이 없고 이제 혼자 하시거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드니까 뭐 탈퇴 신고는 유익하진 않지만 어쨌든 탈퇴 신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관리에서 사업장 탈퇴 신고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에 서식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 사항들을 적으시면 되는데 사업장은 뭐 똑같이 상황이고 신고 일자 언제 신고를 할 건지를 적게 돼 있습니다. 신고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고 옵션에 맞게끔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민하고 건강은 사업장에 근로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없을 때 탈퇴 신고가 되겠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사임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근로자 모두가 퇴사한다고 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탈퇴가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대표자가 급여를 받아가면 대표자도 국민건강보험에 이제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멸신고나 해지신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고용산재보험에서 소멸해지는 그냥 폐업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근로자가 없거나 그래서 탈퇴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렇게 소멸신고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멸 일자가 추후에 폐업이 아닌 이상은 1년이 경과하고 이제 소멸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서식을 보시기 이전에 우리가 참고 자료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4대 보험 신고를 하실 때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 위치가 됐던서 참고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참고 자료를 클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 자료를 보시면 자, 사업장 휴업 폐업 신고 후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근로자 상실, 보도초기 신고서를 진용한다는 탈퇴 신고서에 관련된 참고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장 탈퇴 접수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근데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없음이 확인되면 바로 직권 탈퇴가 돼요. 예, 그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고 고용산재 같은 경우는 사업자 소멸신고 시 접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없이 1년 경과가 돼야지 탈퇴가 가능한 거죠. 자, 그 부분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법인 사업장의 대표자만 있는 경우도 건강보험하고 연금은 탈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만약에 탈퇴를 하려면은 대표이사의 무보수 대표자 무보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면 무보수에 해당되니까 탈퇴가 가능하죠. 자,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는 개인사업자는 탈퇴 처리하고 법인은 신규로 접수를 하는 구조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서식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는데요. 탈퇴 서식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똑같이 공통사항이 있는데 폐업에 해당되시면 폐업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별도의 기타 사항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폐업 사유에 대해서 체킹하게 돼 있는데 공통사항이 아닌 이상 뭐 기타 사항이 됐으면은 별도로 뭐 근로자 없음이든 휴업이든을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고용보험은 따로 근로자 없이 1년 경과했으면 체킹을 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업이 아닌 이상. 자, 사유 발생 일자를 적으시면 됐고 탈퇴했었을 때 우편물 주성시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는 란이 있으니까 적으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 나머지 자료들은 휴업에 해당된다면 휴업기간을 적으시고 저 사업장이 통폐합 흡수된다면 관련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근로자 수는 그 부분을 적으시면 됐고 만약 없으면 없게 적으면 되겠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사유 부분에 있어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탈퇴 신고는 별도로 특별하게 뭐 이렇게 주의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다만 탈퇴 신고를 함으로써 이제 국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탈퇴 처리가 되겠지만 고용보험은 폐업이 아닌 이상 근로자가 없다고 해서 바로 탈퇴가 되지는 않는다. 근데 바로 탈퇴가 되지 않더라도 자격상실 신고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근로자에 대해서 부담할 고용산재보험이 발생되지 않죠. 그러니까 탈퇴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1년 정도 유예를 해준다는 개념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탈퇴 신고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장 가입자 탈퇴 신고서로서 모든 근로자를 탈퇴시키면은 뭐 그 이후로는 고용보험과 상재보험이 뭐 부과가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사업장 가입 신고서와 사업장 탈퇴 신고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